박세연의 하루는 남편 김민준의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윙, 윙, 콰르릉. 가끔은 전기가 끊길 듯한 굉음이 집 전체를 뒤흔들기도 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정리했다. 어젯밤 민준이 또 무언가를 발명하다가 어질러 놓은 납땜 도구들과 알 수 없는 회로 깊은 조각들이 소파 위에도 식탁 위에도 널려 있었다. 윤기 나던 나무 식탁 위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세연은 젖은 행주로 그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남편의 실패한 발명들이 그녀의 삶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집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지만 한편에 자리 잡은 민준의 연구실 때문에 늘 어수선했다. 그 방은 마치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다. 온갖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 복잡한 전선 다발, 그리고 먼지 쌓인 공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민준이 걸작이라 부르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얼핏 보면 고철더미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수많은 정교한 센서와 전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가족 수호 장치 혹은 안전 감지 시스템이라 불렀지만 세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애물단지일 뿐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낡은 기계를 보고 비웃기 일쑤였다. 김 선생, 이번엔 또 뭘 만드시는 거야? 고물상 차리셨나?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세연의 귓게 비수처럼 박혔다. 세연은 아침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시렸다. 맞은편 빈 의자는 민준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그는 늘 새벽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끝없는 발명과 실패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생활고는 점점 심해졌고 어린 딸 은지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늘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빠, 또 발명하고 있어요. 어린 은지가 잠투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는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아빠의 이상한 기계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지금 우리 은지를 지켜줄 멋진 기계를 만들고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발명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민준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이 곧 자신의 세상이었다. 그의 손은 늘 기름때와 땜납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늘 고뇌와 함께 알 수 없는 희열로 빛났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그는 밤늦도록 기계 부품들을 조립하고 해체하며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고 시험했다.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탐구심으로 불타올랐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마치 복잡한 회로, 기판의 패턴처럼 보이는 흉터였다. 그것은 오래전 그가 젊은 시절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생긴 흔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괴짜 발명가의 상처라고 불렀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그의 열정과 집념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가끔 흉터를 어루만지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다.
마치 흉터 속에 어떤 비밀스러운 기억이라도 담겨 있는 듯이 그는 또 자주 중얼거렸다. 비가시 주파수, 마이크로 진동 감지, 전자기장 왜곡, 복잡한 과학 용어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종종 식탁 위에 앉아 냅킨이나 신문지 뒷면에 복잡한 회로도와 알 수 없는 공식들을 그려 넣었다. 세연은 그가 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진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그것을 세상의 숨소리를 듣는 능력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밤, 은지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세연은 밤새도록 은지를 간호하며 찬 물수건을 갈아주고 해열제를 먹였다. 은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았고 세연은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시각은 이미 새벽 2시를 넘었고 집에는 택시를 부를 돈조차 넉넉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은지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손을 타고 전해졌다. 민주는 연구실에서 밤새도록 작업 중이었다. 끼익, 찡 하는 기계 소음이 방 밖으로 흘러나왔다. 세연은 남편을 원망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발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설움의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에 찌들어 있었고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세연의 옆으로 다가와 은지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많이 나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은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연구실로 돌아갔다. 세연은 그가 다시 발명에만 몰두할까봐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준이 작은 기계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속 상자였는데 상단에는 작은 다이얼과 액정 화면이 달려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은지의 침대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다. 응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기계에서 시원한 바람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액정 화면에는 실내 온도 15집인0 데글리시지 유지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세연은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가 열이 날 때 실내 온도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장치야. 병원에서 배운 건데 열이 날 때는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천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은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기계를 만져보았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은 은은하고 시원했다. 그녀는 은지가 곧 편안한 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밤새도록 발명에 몰두하면서도 딸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동에 민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늘 민준의 발명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쓰고 있었다. 이 작은 기계는 그녀에게 민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민준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며칠 뒤 은지의 열은 내렸고 그녀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만든 온도 조절 장치는
은지의 침대 머리맡에 늘 놓여 있었다. 세연은 그 기계를 볼 때마다 민준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실패한 발명가였지만 적어도 그녀와 은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민준을 비웃었다. 그의 거대한 가족 수호 장치는 여전히 고물상에나 어울릴 법한 모습으로 연구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기계를 볼 때마다 김민준, 이번엔 또 우주선이라도 만드시는 건가? 라며 비웃었다.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낮으로 자신의 걸작에 매달렸고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발명이 세상에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흉터투성이의 기계를 어루만졌다. 그 기계는 그의 꿈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날 밤 세연은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민준의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은 이제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든든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은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민준에 대한 깊은 믿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민준의 발명이 세상에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그의 낡은 연구실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민준의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은 이제 세연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그 소음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현실의 냉혹한 무게였다. 민준의 발명품들은 여전히 엉터리 기계라는 비웃음 속에서 고철 덩어리로 치부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오롯이 세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늘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은지는 점점 커갔고 친구들과 다름없이 학원도 다니고 싶어 했다. 세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져 왔다.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지혜는 이번에 새 피아노도 샀대. 은지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세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은지야, 우리 딸은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하잖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멋진 피아노 사줄게. 그녀는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그들의 작은 동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먼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옆 동네, 그리고 곧 그들의 동네까지 절도 사건이 번져왔다. 특히 낮에 비어있는 집을 노리는 대담한 수법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경찰은 범인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범인들은 단순한 동네 좀도둑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태성지라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절도범이 이끄는 전문적인 갱단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김태성은 그림자 도둑으로 불리며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술과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물건을 훔치는 것 외에도 종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을 불태우거나 주인을 폭행하는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표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값비싼 예술품이나 귀금속을 소유한 집들이었다.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동네 전체를 뒤덮었다. 세연은 밤잠을 설쳤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다.
그녀는 은지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동네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당신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제발, 일반적인 일이라도 좋으니 안정된 직장을 구해요. 그리고 우리도 방범창이라도 달아야겠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보안회사에 가입이라도 하든가. 세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현실을 직시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족을 위해 발명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랐다. 민준은 세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그를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가족 수호 장치는 여전히 낡은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세연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평생을 발명에 바쳤지만 세상은 그를 실패한 발명가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세연아, 나는 내 발명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지 못했다. 세연은 민준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제발 현실을 봐요. 당신의 그 기계가 우리를 뭘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웃집 철수 아줌마도 며칠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다 털렸대요. 경찰도 못 잡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집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준의 몽상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발명품들이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연의 친구이자 이웃인 미나 씨의 집이 바로 그 다음 날 밤에 털렸다. 미나 씨는 절도범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미나 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세연은 미나 씨의 병실에서 돌아와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연구실 앞에 섰다. 쾅, 쾅. 그녀는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민준 씨, 문 열어요. 제발 문 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민준은 연구실 안에서 세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발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 같았다. 그는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가족 수호 장치를 바라보았다. 낡은 고철 덩어리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그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듯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고 세연에게 다가섰다. 세연은 민준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도 분명 다음 차례가 될 거예요.
당신의 그 기계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발명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었다. 민준은 세연을 품에 안았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세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 기계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세연의 눈에 드리워진 절망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명으로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손은 다시 한번 낡은 가죽 장갑을 꽉 쥐었다. 흉터가 그에게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날 밤 민주는 밤늦도록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가족 수호 장치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기존의 회로를 수정하고 새로운 센서를 추가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개발했던 비밀 군사 기술의 원리를 이 기계에 접목시키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공식과 설계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번만은 실패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가족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천둥 소리도 들려왔다. 불안한 밤이었다. 세연은 잠 못 이루고 민준의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을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발명이 과연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등을 믿었다. 그가 어떤 실패를 하든 그는 늘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민준이 이번만큼은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고 은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민준의 연구실에서는 밤새도록 둔탁한 망치 소리와 날카로운 납땜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세연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민준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는 모습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가족 수호 장치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네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마저 음산하게 느껴졌다. 세연은 은지를 꼭 안고 잠들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다. 새벽 2시경이었다. 세연의 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나무십 위를 걷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사각, 사각, 쿵. 이번에는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의 연구실에서 둔탁한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운궁, 운궁, 콰르릉. 세연이 잠든 은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을 때 연구실 안에 거대한 가족 수호 장치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낡은 철골 구조물이 진동하고 알 수 없는 푸른빛이 번쩍였다. 세연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내 입을 틀어막았다. 그 기계는 민준이 평생을 바쳐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기계의 중앙에 있는 낡은 액정 화면에 알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깜빡였다. 그리고 이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를 통해 증폭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했다. 세연아, 듣고 있니 지금? 우리 집으로 김태성 일당이 침입하고 있어. 동쪽 담장을 넘어 서쪽 창문으로 향하고 있다. 3명이야. 1명은 단검을 들고 있어. 조심해. 세연은 민준의 목소리에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엉터리 기계가 정말로 도둑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동쪽 담장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3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민준의 말대로 그들은 서쪽 창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민준 씨, 정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연구실에서 응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다. 이 기계는 단순한 센서가 아니야. 마이크로 진동 감지, 비가시 주파수 분석, 전자기장, 왜곡까지 모든 것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 그들이 숨 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 심장 박동수까지 감지할 수 있어. 조심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세연은 은지를 꼭 안고 벽에 바싹 붙었다. 그녀의 눈은 서쪽 창문에 고정되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부서지고 그림자 3개가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세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기계에서 갑자기 섬광이 터져 나왔다. 번쩍 하는 강렬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도둑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다. 으악, 뭐야 눈부셔. 그 사이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세연아, 은지를 데리고 부엌 싱크대 아래로 숨어. 내가 저들을 유인할게. 민준은 연구실 문을 활짝 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봉이 들려 있었다. 그는 도둑들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연구실 안에 기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삐비빅 삐비빅 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연구실의 모든 기계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낡은 로봇팔이 팔을 휘두르고 전선 다발이 뱀처럼 움직였다. 민준은 혼란에 빠진 도둑들을 향해 낡은 공구들을 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발명품들을 이용해 혼란을 야기하고 도둑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도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평생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의 집 같았다. 이게 뭐야? 무슨 이런 미친 집이 다 있어. 그들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연구실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기계들을 조작하여 방어막을 만들었다. 밖에서 김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멍청한 놈들 뭐 하는 거야? 어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 안에 분명 뭔가 있어. 저 기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김태성은 이미 민준의 기계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기술이 보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그 기계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연은 은지를 품에 안고 부엌 싱크대 아래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공포로 떨렸지만
민준의 침착한 목소리와 기계의 작동음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연구실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수호 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켰다. 웅, 웅.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장이 연구실 전체를 감쌌다. 밖에서는 도둑들이 연구실 문을 부수려 애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바로 그때 민주는 연구실의 스피커를 통해 동네 경찰서에 직접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급박함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김민준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김태성 일당이 침입했습니다. 현재 동쪽 담장을 넘어 서쪽 창문으로 침입. 인원은 3명, 1명은 단검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고립되어 있고 아내와 딸은 부엌 싱크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위치는 그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범인들의 동선을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그의 브리핑은 마치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경찰은 민준의 신고에 당황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고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즉시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민준은 혼자서 그 시간을 벌어야 했다. 김태성은 문 너머에서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젠장 저놈이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았지? 이 기계가 대체 뭔데?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기계가 단순한 방범 시스템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기술이었다. 민준은 연구실 문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임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수를 썼다. 그는 기계의 다이얼을 조작했다. 찌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의 모든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천장에서 수많은 작은 쇠구슬들이 쏟아져 내렸다. 우르르르 쨍그랑 쇠구슬들은 굴러다니며 도둑들의 발을 엉키게 했다. 동시에 기계에서 강력한 저주파음이 흘러나왔다. 저주파음은 도둑들의 귀를 찢을 듯 괴롭혔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세연은 부엌에서 그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연구실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김태성 일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실패한 발명가로 살아왔던 민준이 그 엉터리 기계로 가족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외감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진정한 재능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천재였다. 아, 삐뽀 삐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태성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젠장 경찰이 왔어. 퇴각 빨리 퇴각해.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연구실 문을 열고 김태성을 향해 소리쳤다. 김태성,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밝혀낼 거야. 김태성은 민준의 목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그는 도망치면서도 뒤를 돌아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기계가 단순히 절도의 방해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표정은 섬뜩하게 변했다. 그는 민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기계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김태성 일당은 이미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부서진 창문과 연구실 안에 난장판이 된 기계들을 보며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정확한 브리핑 덕분에 김태성 일당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세연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연을 마주 안았다. 그의 몸은 피곤함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희미한 만족감으로 빛났다. 나는 괜찮아. 세연아, 은지야, 다친 곳은 없니? 그는 은지를 안아 올렸다. 은지는 아빠의 품에 안겨 방긋 웃었다. 경찰서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범인들의 동선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계는 대체... 서장은 민준의 연구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빙긋 웃으며 자신의 가족 수호 장치를 가리켰다. 이 기계가 알려줬습니다. 이 기계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통해 범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민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김태성 일당을 추격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엉터리 기계가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괴짜 발명가의 기계가 도둑을 잡았다는 제목으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기계를 신비로운 발명품이라 부르며 경외감을 표했다. 김태성 일당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성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평범한 고물상에 그런 기계가 있을 리가 없어. 김민준. 대체 내 놈은 누구지? 그의 눈빛은 민준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과 함께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민준의 기계가 단순한 방범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된 어떤 잃어버린 기술의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표정은 섬뜩하게 변했다. 그날 밤 민준은 세연과 은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낡은 연구실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발명가의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지켜낸 영웅의 요새가 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희미한 흉터가 빛났다. 흉터는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새로운 운명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발명품은 세상에 인정받았고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가족 수호 장치가 김태성 일당의 침입을 막아내고 그들을 추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괴짜 발명가의 엉터리 기계가 가족을 구했다는 기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한때 그를 비웃던 이웃들은 이제 경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연 역시 민준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을 거두고 그의 진정한 능력과 열정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민주는 세연과 함께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부서진 창문은 임시로 합판으로 막아놓았지만 연구실 내부에는 여전히 전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로봇팔은 팔다리가 꺾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고 쇠구슬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걸작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었다. 민준 씨, 대체 저 기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세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발명품이 단순한 센서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세연아,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사실 나는 평범한 용접공이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마치 복잡한 회로 기판의 패턴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이 흉터, 이건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그리고 이 흉터는 내 과거의 증거이기도 해. 민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아픔이 배어 있었다. 김민주는 과거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비밀안보연구소에서 일했던 천재적인 보안 시스템 엔지니어였다. 그의 주된 임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첨단 감지 및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감지 기술, 즉 비가시 주파수 분석, 마이크로 진동 감지, 전자기장 왜곡 분석 등을 이용해 어떤 침입도 완벽하게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고 그의 천재성은 연구소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특히 그가 개발 중이던 초정밀 환경 감지 및 대응 시스템 칩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기술이었다. 이 시스템은 특정 공간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 수호 장치는 바로 이 시스템의 축소판이자 민간용으로 개조된 버전이었다. 겉으로는 낡은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민준의 천재성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다. 이 흉터는 그 시스템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던 중에 생긴 거야.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당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나는 그 사고를 막으려다 이렇게 된 거야. 세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평범한 용접공이자 몽상적인 발명가로만 알고 있었다. 그럼 김태성은 대체 누구예요? 당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김태성의 눈빛에서 민준에 대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느꼈었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김태성, 그는 나와 함께 그 연구소에서 일했던 동료였어. 아니, 동료라고 부르기도 싫은 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내 기술을 탐냈어. 그 시스템을 악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지. 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나를 배신하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도주했어. 그 사고는 그가 꾸민 짓이었어.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한 거지.
민주는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김태성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드러냈다. 김태성은 표면적으로는 뛰어난 기술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극도로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창식의 기술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창식을 제거하려 했다. 민주는 김태성의 손아귀에서 겨우 탈출했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세연과 은지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가족에게 위험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낡은 고물상에서 묵묵히 용접만 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당신이 만든 그 기계는 김태성이 노리던 그 기술의 일부라는 건가요? 세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기계는 그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거야. 나는 이 기계를 통해 김태성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밤낮으로 이 기계를 완성하기 위해 매달렸던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겨왔던 것이다. 세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과 희생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 씨,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민준과 세연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김 형사였다. 김 형사는 민준의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연구실과 가족 수호 장치에 고정되었다. 김민준 씨,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김태성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김태성은 과거 미래건설이라는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미래건설. 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미래건설은 김태성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국가안보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빼돌려 전 세계의 주요 기반 시설을 장악하려 했다. 민주는 자신이 개발했던 초정밀 환경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이 미래건설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김 형사는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USB를 내밀었다. 이것은 우리가 김태성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술을 이용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민주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함께 수많은 숫자와 기호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래도시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이었다. 이 시스템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 즉 교통, 통신, 전력,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의 개인 정보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김태성은 이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현수라는 거대한 인물이 있었다. 설계도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태성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기술은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준, 네가 만든 이창식의 유작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우리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K타워 통합제어센터를 장악하는 것이다.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K타워 통합제어센터. 그는 그곳이 바로 김태성이 이 기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장소임을 직감했다. K타워는 서울의 상징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곳을 장악하면 도시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재능인 기술이 이렇게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김영사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 그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김민준 씨, 대체 이 기술이 무엇이기에 김태성이 그토록 집착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창식의 유작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김영사는 민준의 과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창식은 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세기은행 금고 해체 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성은 그 사건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탐욕을 채웠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감옥에 보냈습니다. 민준은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세연과 김영사는 민준의 충격적인 과거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창식의 억울한 죽음, 김태성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래건설의 거대한 음모.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 수호 장치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태성의 죄를 만천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이자 무기였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설계도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태성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다. 그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김태성의 모든 죄를 밝혀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이창식의 아들이자 진실을 밝혀낼 자가 될 것이었다. K타워 통합제어센터. 그곳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김태성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은 김영사로부터 건네받은 USB를 통해 김태성이 단순히 절도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 민준과 함께 국가안보연구소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민준의 아버지 이창식의 기술을 훔쳐 미래건설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인 박현수에게 넘기려 했던 인물이었다. 박현수는 이창식의 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무시무시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김태성이 K타워 통합제어센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K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자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다. 그곳이 박현수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민준의 집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박현수가 김태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박현수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 수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버지의 설계도를 분석하며 박현수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애썼다. 그의 옆에는 세연과 김영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세연은 이제 민준의 모든 과거를 이해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김영사는 민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현수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을 겁니다. 그리고 K타워 통합제어센터는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칠판에 그려진 복잡한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박현수는 제가 이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제거하고 이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K타워 통합제어센터는 그의 야망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가 K타워에 접근하기 전에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집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김영사는 즉시 몸을 숨기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고 이어서 거구의 사내들 몇 명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박현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오랜만이군. 김민준. 아니, 이창식의 아들인가 박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듯했다. 민준은 연구실 문을 열고 박현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현수, 당신이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밝혀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평범한 용접공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박현수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현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어리석은 놈 내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설계도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네 아버지는 나를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어. 그리고 너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마지막 경고다. 네 손에 있는 이창식의 설계도를 넘겨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그는 민준의 뒤에 숨어있던 세연과 은지를 흘끗 보았다. 그의 시선은 섬뜩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세연은 공포에 질려 은지를 꼭 안았다. 그녀는 박현수의 눈빛에서 김태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악의 기운을 느꼈다. 김영사는 박현수에게 다가가 그를 제지하려 했다. 박현수 씨, 당신은 지금 불법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하지만 박현수는 김영사를 비웃었다. 경찰 하하하,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나는 이 나라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하들이 김영사를 애워쌌다. 그들은 김영사를 제압하고 그의 총을 빼앗았다. 김영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현수는 다시 민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택해라. 김민준, 네 가족의 목숨이냐? 아니면 네 아버지의 낡은 유작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세연과 은지에게 향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현수와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나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거야. 박현수는 민준의 대답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 그리고 그 낡은 기계도 모조리 부셔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박현수의 부하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 수호 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켰다. 웅,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장이 연구실 전체를 감쌌다. 낡은 고물상이었던 민준의 집은 이제 거대한 전투의 장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발명품들을 이용해 박현수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민준은 연구실의 모든 기계들을 조작했다. 낡은 로봇팔이 움직여 부하들의 접근을 막고 천장에서 쇠사슬이 쏟아져 내려 그들의 발을 묶었다. 그는 연기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며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의 손은 낡은 가죽 장갑을 꽉 쥐고 있었다. 흉터가 그의 손에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싸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전사처럼 민첩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박현수의 부하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들은 민준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왔다. 민준은 팔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를 지켜야 했다. 박현수는 민준의 저항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김태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는 대신 그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고 싶어 했다. 김민준, 네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라. 내게 합류해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수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다. 민준은 박현수의 제안에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악매에게 내 재능을 팔 수는 없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리석은 놈, 그렇다면 죽어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최후의 공격을 명령했다. 부하들은 동시에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고 그의 정신은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구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었다. 캐비닛 안에는 그가 과거 실험하다 실패했던 초고주파 발생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연구실을 가로질러 캐비닛으로 향했다. 부하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캐비닛을 열고 초고주파 발생 장치를 꺼냈다. 장치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 그는 장치의 다이얼을 최대로 올렸다. 찌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장치에서 강력한 초고주파가 뿜어져 나왔다. 초고주파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특정 주파수에서는 인간의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었다. 박현수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초고주파 공격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머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뭐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박현수 역시 초고주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신력으로 버티려 했다. 김민준, 네가 감히 이런 장치를 만들다니. 이 기술은 이미 사라진 기술이야. 박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초고주파 발생 장치를 들고 박현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기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 때문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이 기술로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거야. 박현수는 민준의 눈빛에서 죽음을 예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초고주파의 영향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삐뽀삐뽀. 김 형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박현수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경찰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박현수와 그의 부하들은 초고주파의 영향으로 무력화되어 있었다. 민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박현수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쥐어져 있었다. 다이어리는 박현수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박현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박현수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김민준,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박현수의 비명을 뒤로하고 세연과 은지에게 다가갔다. 세연은 은지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몸은 피곤함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가족을 지켜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가죽 장갑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박현수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래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들과 이창식이라는 천재 기술자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준호라는 이름에 열광했다. 그를 낡은 고물상에서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자 세상을 바꾼 용접공이라 불렀다. 박현수와 김태성은 즉시 구속되었고 이창식의 다이어리와 민준이 제공한 가족 수호 장치의 기술 자료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민준의 기계가 기록한 박현수 일당의 침입 당시의 모든 소리와 진동, 그리고 그들의 음성 기록까지 정확하게 포착한 데이터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세상은 민준의 발명품에 경악했고 동시에 그의 천재성에 감탄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민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세연과 은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세연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은지는 엄마 곁을 지키며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세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세연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연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괜찮아. 세연아,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박현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연일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박현수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민준의 주장을 엉터리 발명가의 헛소리라고 매도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개발한 가족 수호 장치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과학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박현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창식의 다이어리가 증거로 제시되었을 때였다. 다이어리 안에는 이창식이 박현수의 비리와 김태성의 배신에 대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창식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기술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칼날이다. 내가 죽더라도 김민준, 너는 이 기술을 악마의 소나귀에서 지켜내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다. 이 메시지는 이창식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현수는 다이어리의 내용을 부인하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또 다른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것은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민준에게만 남긴 비밀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혹 이 다이어리가 세상에 공개될 날이 온다면 네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세상의 숨소리를 듣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세상의 진정한 수호자로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든 기술은 너의 감각을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너의 내면에 있다. 민준의 가족 수호 장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창식이 아들 민준의 특별한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만든 도구였다. 민준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남들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 수호 장치는 그 능력을 더욱 정밀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민준의 청력은 보통 사람의 수십 배에 달했고 그는 진동을 통해 주변의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가 김태성 일당의 침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초고주파 장치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특별한 능력 덕분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민준을 단순한 천재 발명가를 넘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현수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과 권력을 가졌어도 민준의 타고난 능력과 아버지의 유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박현수는 이창식 살해 혐의, 사기, 횡령, 그리고 국가보안 기술 유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태성 역시 박현수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은 정의의 승리를 선언했고 사람들은 민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창식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언론은 그를 비운의 천재 기술자로 재조명했고
그의 발명품인 초고층 빌딩 스마트 보안 시스템은 미래 도시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공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세연과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준과 이창식의 이야기가 시작된 영웅의 요새가 되었다. 집 앞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민준을 환영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했고 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당신의 아버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수많은 찬사가 민준에게 쏟아졌다. 한때 그를 엉터리 발명가라고 비웃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미안함이 교차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는 세연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은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방긋 웃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가족과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연구실에 앉아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다이어리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수많은 설계도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은 낡은 가죽 장갑을 꽉 쥐고 있었다. 흉터가 그의 손에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 그의 영웅적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현수의 몰락과 김태성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와 이창식이라는 천재 기술자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언론은 연일 민준의 용기와 그의 발명품, 그리고 아버지 이창식의 숭고한 뜻을 재조명했다. 한때 실패한 발명가로 비웃음받던 민준은 이제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자 세상을 바꾼 기술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러나 민준은 그 모든 찬사와 관심 속에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며칠 후 민준은 퇴원한 세연과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준과 이창식의 이야기가 시작된 희망과 변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집 앞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민준을 환영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했고 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당신의 아버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수많은 찬사가 민준에게 쏟아졌다. 한때 그를 엉터리 발명가라고 비웃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민준을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는 세연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은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방긋 웃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가족과 사람들이 있었다. 박현수의 모든 재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것이 밝혀져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다. 하지만 이창식의 설계도와 그가 남긴 기술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그의 기술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기 위해 이창식 기술 재단들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아버지의 초고층 빌딩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차내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연결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보안을 넘어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 체증을 줄이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박현수가 탐냈던 기술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놓았고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의 오랜 꿈이자 아버지의 유산이 마침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민주는 청년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박 씨의 고물상 한켠에 있던 낡은 용접 작업실은 이제 최첨단 기술 교육센터로 탈바꿈했다. 민주는 직접 강단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금속공학, 기계, 기술, 그리고 시스템 보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가르쳤다. 그의 강의는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의 진심과 열정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자신도 낡은 고물상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기에 그는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의 흉터투성이 손은 이제 망치를 든 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꿈을 이끌어주는 손이 되었다. 박 씨는 이창식 기술재단의 명예이사로 합류했다. 그는 더 이상 금고를 열기 위해 끙끙대는 고물상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재단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돕고 민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로 민준을 도왔다. 고물상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닌 이창식과 민준의 이야기가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박 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는 한 가장 위대한 기술자가 그의 친구 이창식이었고 그 아들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김영사 역시 정년 퇴임 후 이창식 기술 재단의 감사로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재단의 모든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자문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민준 씨는 제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 형사는 재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깊이 감동했고 남은 삶을 재단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는 값비싼 옷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즐겨 입었고 화려한 식당 대신 동네 순대국밥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의 목에는 늘 낡고 빛바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에게 지나온 세월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종종 아버지 이창식이 생전에 연구했던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늦도록 읽었다.
그 속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아버지의 순수한 열정과 이상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남은 삶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의 세상의 숨소리를 듣는 능력은 이제 그에게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어 사회에 숨겨진 문제들을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창식 기술재단은 설립 5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도시의 범죄율을 현저히 낮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청년 기술 인재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했다. 재단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여러 국가에서 이창식 기술 재단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민주는 이제 단순한 용접공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이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우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 이창식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주는 이창식 기술 재단의 새로운 희망기술교육센터 중공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젊은 기술자들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K타워는 더 이상 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기술이 사회를 보호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상징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건물의 주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입니다. 저는 한때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세상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발명품은 세상의 비웃음과 가족의 한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쌓아 올린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기술과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희망기술교육센터에서 배우고 성장할 젊은이들이 미래의 이창식과 김민준이 되어 더욱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민준을 향해 환호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박 씨는 단상 아래에서 민준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때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라고 여겼던 금고가 이토록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세연 역시 민준의 연설을 들으며 그의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 이창식의 그림자이자 이제는 민준 자신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의 그림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중공식이 끝난 후 민준은 세연, 은지, 박씨, 그리고 김영사와 함께 옛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마당은 여전히 낡은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한켠에는 민준이 처음 금고를 열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곳에 서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 박 씨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았으니 말이야.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 씨의 용기와 지혜는 이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이창식의 영혼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는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때 낡은 고물상에서 묵묵히 용접만 하던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희망과 나눔, 그리고 진정한 가치의 상징으로 세상에 빛나고 있었다.